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최우선순위가 하원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뉴스맥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뉴스맥스가 지난 토요일 날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형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인터뷰한 것을 오늘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한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그러니까 넘버원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어떤 거냐?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급진적이고 끔찍한 사람들인 민주당 다수당으로부터 하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은 이제 뉴스맥스의 존 바크먼이라는 앵커이고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그들이 개방된 국경 그럼 왠지 어감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픈 보더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냥 막 문 열어줬다는 거죠. 불체자들 막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는 그런 개방된 국경, 판사들, 그리고 그들이 해온 모든 일들에 대해 하는 일이 너무 슬프다. 우리는 하원에서 승리해야 하며 상원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원에서 어쩌면 쉽게 이겨야 하고 상원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갖고 강해졌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보다 낮은 지점은 더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 미국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시켰던 일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토요일 군중 속에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연설하고 있던 중에 군중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해서 그를 가둬라라는 구호가 튀어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현재 바이든의 수석 의료 고문인 파우치 박사가 아주 형편없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파우치는 백악관에서 이런 그 보건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치는 계속해서 트럼프한테 좋지 않은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한테 좋지 않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은 이렇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나한테 미국을 중국과 유럽에서 개방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차단하지 말고 중국하고 유럽 계속해서 그냥 왕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파우치 말대로 그렇게 했다면, 차단하지 않았다면 수십만 명을 더 잃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단했죠. 중국은 아주 선제적으로 아주 일찌감치 차단을 했고 유럽도 약간 뒤늦은 감이 있었지만은 이제 차단을 하긴 했습니다. 유럽을 좀 더 일찍 차단했더라면 중국처럼 중국과 동시에 유럽도 차단했더라면 아마 훨씬 더 안전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한테 중국하고 유럽에 대해서 계속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니 참 한심한 노릇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그를 큰 요인으로 만들었다. 원인 제공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코로나19 또는 내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그 끔찍한 일을 해냈다. 그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지금 이제 사망자 숫자를 보아도 백신이 없었던 트럼프 시절보다 백신이 만들어진 이후인 바이든 취임 이후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감염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백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감염자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감염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는 매년 맞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됐죠. 거기에다가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오미크론 덕분에 오미크론이 완전히 전국에 다 퍼지게 되면서 오미크론 덕분에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될 거다. 결국 독감 감기처럼 매년 주사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까지 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들이 망쳐놓은 거다. 파우치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트럼프는 그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결정을 잘 했으나 바이든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맹신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하는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뭐 이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망가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을 에너지 독립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경제를 곧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명령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죽이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있을 때 종이를 구할 수 없고 목재도 구할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코 매장, 월마트 매장 나가보십시오. 상품 진열대들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들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집이 없어서 집값이 굉장히 뛰었는데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올랐는데 1년 전에 비하면 30% 이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이 모자랍니다. 왜? 새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목재 주문해놓고 3개월에서 7개월 기다려야 된답니다. 건축업자들이 지금 건축을 못합니다. 왜? 주문했을 때 가격이랑 나중에 왔을 때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약을 집 지어주겠다라고 계약했을 때의 자재비하고 실제로 물건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자재비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건비도 달라지고 물건값 달라지고 그럼 집값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건축업자들이 아예 집을 짓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서는 자꾸 뒤로 미루고 있거나 건축 일정을 아니면 아예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저어서 세를 주겠다. Build to Rent라고 하죠.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김효지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브로커하고 저희가 방송을 촬영을 해서 미주알 코주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전망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꼭 참조해 보실 만한 정확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었는데 이제는 오펙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자립국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난다면 차에다가 만땅 채우는데 갤런당 1.87달러 냈던 것인데 지금은 비싼 데는 6, 7불까지 내는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7불 넘어간 곳도 나온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 바이든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 2 이 송유관 그것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것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했죠. 누군가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크루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냐 이거죠. 송유관 사업. 이 유럽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드스트림 2 송유관의 라이센스 중단시키고 그걸 만들지 못하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단순하게 러시아가 적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수준 차원을 넘어서서 유럽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을 준다면 꽤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 만약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맞아 우리는 당신의 에너지를 끄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상당히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애리조나의 군중들에게 연설하기 전에 국경이 애리조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로 남아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온 나라가 보더 스테이시 돼버렸다. 국경을 하고 있는 주들은 사실은 지금 뭐 멕시코와 마주하고 있는 주들이라든가 캐나다와 마주하고 있는 주들 이들이 이제 볼더 스테이트들인데 지금은 이들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다 볼더 스테이트 됐다. 이 불법 입국자들하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전국이 다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매우 끔찍하다. 특히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경우에는 아주 끔찍하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129개국 이상에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
그들 나라에서는 감옥을 비우고 있고 미국에는 불법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쓰레기장이 돼버렸다. 말이 좀 거칠긴 하죠. 근데 거칠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점은 뭐 분명합니다. 저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범죄자들이 불법 입국하는 그것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대통령이다, 백악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미치 매코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의회 지도부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케빈 맥카티에 대해서는 지금 잘 협력하고 있지만 미치 매코넬은 지금 뭐 도대체가 나는 그 사람 팬이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가 당선되는 것을 도와줬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이 상원의원에 재선하도록 도와줬었거든요. 켄터키 가가지고 미치 매코넬 표 찍어줘라. 지원 유세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사실. 내가 없었다면 그는 경선에서 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월 6일 이후에 가가지고 내 상황이 아닌 어리석은 말을 한다. 그랬죠. 미치 매코넬이 그랬죠. 언제 도움받냐는 듯이 배신의 칼을 꽂았던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매코넬이 민주당원에게 절대 갖지 말았어야 할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팬이 아니며 그가 당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국민들, 이게 마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울림이 있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한마디 해줄 때마다 맞아 하면서 이게 울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울림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퇴임 후에도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현재 공화당에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민주당에 등록하는 당원 숫자를 능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공화당이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 옳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